안녕하세요. 중부매일 주최 6.4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문화예술 분야 패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화부 선임기자 손창희입니다. 어느새 6.4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후보자는 있으나 공약이나 정책 점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중부매일이 이번 패널회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시대가 다원화될수록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씻어줄 수 있는 치유의 콘텐츠로서의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충청권은 세종시 이전과 통합청주시 출범 등 커다란 변혁기 속에 있는데 그에 따른 화합이나 소통을 통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그 건설적인 대안을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시는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충북민예총 이사이시면서 충북대 교수로 계신 김승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 오선준 청주예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병강석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현직 화가이시면서 시방아트 발행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민선 6기가 나아가야 할 충북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충북은 이 문화예술의 격동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격변의 와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과 국가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문화융성의 기본 기조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우리 지역의 독자적인 예술 문화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재정, 인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첫째 재정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예술 부분 예산이 2%, 그다음에 문화예술 영역이 5%쯤 돼야 적정하다. 이 문화사회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방정부는 외교, 국방,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2% 문화예술 예산을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5%쯤 돼야 지방정부로서의 타당한 재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와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술가의 생산자적인 특성과 도민들의 수용자이면서 생산자적 특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 민선 6기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선준 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문화의 힘은 강하죠. 또한 그 경제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문화는 삶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삶의 질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삶의 질을 다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제 간의 그 최종적인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바마는 제2기의 그 선거 공약을 보면은 문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 문화정책의 방향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예술문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예술문화에 대한 자생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조기 예술문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상주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처럼 광범위한 그러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설 공연장이나 또는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또 시민들은 또한 여기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환경을 좀 증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이 좀 더 우리 충청 지역으로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해서 좀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광석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6기를 시작하기 전에 5기에 대한 평가도 사실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일단 충청북도 입장에서 다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5기의 어떤 문화예술 정책이나 어떤 실천적인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좀 차별성이 있었는가, 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됐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제 문화도시, 또는 문화복지, 또는 문화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서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충청북도의 어떤 그런 보폭은 상당히 더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제 동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전에 오선준 회장이 말씀하신 교육, 문화 교육이죠. 문화예술 교육, 또 향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동문화재단 외에도 도지사 간사를 사실 문화분관으로 개방을 하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이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담배 공장을 문화분관으로 해야 된다는 아주 커다란 또 세계적 이슈를 만들었다는 것, 이런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기타 이게 특별하게 이슈가 되거나 도민들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환 교수님도 그 말씀 잠깐 하시는데, 문화융성이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죠.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어쩌면 정부의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 트렌드라는 것은 문화가 그만큼 조용해졌다는 것이죠. 그거 갖고 도시 또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의 어떤 가치가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4월 1일인가요? 문화기본법이 이제 발효가 됐죠. 7월 1일인가요? 지역문화진흥법이 이제 시행령이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이 그 어느 해보다 어떤 과거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 지금 민선 6기의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이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큰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을 문화관광부가 지금 짜고 있습니다. 5월 중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 안에 사실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지역문화의 어떤 이슈나 어떤 정책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산 또는 정부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좀 같이 정부와 손발이 맞아서 지원도 할 수 있고 같이 연계 협력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그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문화기획 전문가, 문화재단 이런 관련된 시민사회가 이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또 지역의 우수 문화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계승하고 발전시킬 건가? 그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할 건가? 또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문화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교육과 어떤 체험과 또 전문 인력 양성과 또 더 나아가서 문화 원형을 통해서 또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관광 콘텐츠화 할 것인가? 또 문화 교육, 문화 복지, 문화 다양성, 문화 행정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창수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른 뭐 정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클리어하게 작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1000년 전에 그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어떤 애기가 빠졌는데 이 항아리를 가지고 누구는 사다리를 가져서 건져야 된다, 누구는 밧줄을 내려야 된다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꼬마애 하나가 돌멩이를 들어서 항아리를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구출했다는 어떤 일화가 있는데 결국에 그 민선 6기가 나가야 될 충북의 그 문화예술 정책은 결국에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그 충북다움 그리고 충북이 그 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제안과 제도를 다 같이 가지고 와서 충청북도에다가 펼치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충청북도는 그 아류가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결국에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번에 서원대 사태를 보더라도 또 폐과가 됐고 그 전에 그 청주대학교도 이제 폐과가 됐었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어떤 예술가 만드는 양성 과정부터가 사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오히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그 사립대학에서 없어지는 학과들을 모아서 충청북도 도립 문화예술학교를 다시 설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발상전환이 있어야 지역 문화예술을 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더 이상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관점을 그 타당성 있게 사회에다 제시를 하려면 결국에 그런 문화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연구하고 꾸준히 발표하는 그런 연구소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고요. 이런 설립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수많은 좋은 제안들이나 제도들이 있거든요. 현재 벌리고 있고 아니면 진행 중인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을 계속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설립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향토성, 그러니까 충북다운 콘텐츠 위에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지자체의 총 예산이 5%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4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문화기본법과 7월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도와 각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문화제도를 그려야 하는데 이때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문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으로 오는 7월 1일 통합청주시의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많은 문화예술시설과 그 문화 콘텐츠가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지금 사객으로 고루 분산시키고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원군 읍면 지역에는 그 찾아가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광석 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중요하죠. 일단 통합 청주가 출범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백만유 씨가 새롭게 탄생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모나 그다음에 콘텐츠 또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워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 예술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조금 전에도 뭐 문화기본법이니 지역문화지원법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 도시 또는 문화 도시로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은 진행계획의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속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청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주의 정체성, 청원의 정체성 따로따로 논의가 됐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합의 도출인 것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통합 청주시에 맞는 어떤 그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 기반 시설의 어떤 통합과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각기 달리 진행됐던 축제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통합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급속하게 시골이 도시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농 문화교육이라든지 문화향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술인들의 참여 환경 개선, 또 문화재단의 어떤 역량 강화와 문화예술 분야의 커뮤니티도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 정체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청주는 집지나 성악길에서 자꾸 찾으려고 했었고요. 뭐 청원구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읍성이나 집지뿐만 아니라 이제 세종대왕 초정행궁이라든지 또 앞으로 더 시골이 급속하게 도시화 될 거기 때문에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 원형들이 많을 소지가 있죠. 그래서 구슬체육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정체성의 문제는 어떤 전문가의 몫만은 아니죠. 문화예술인들, 전문가, 시민사회,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함께 다양한 어떤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좀 사실 다양한 어떤 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결론을 좀 찾고 청주만의 문화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소스를 그 안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문화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립미술관이 만들고 미술창작 스튜디오니 대청원 미술관도 지금 앞으로 시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도 있을 거고, 또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부예술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식으로 좀 특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정부 벤처 문부예술은 시립미술관으로 가야 되는 것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좀 문화 공간을 좀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요. 축제 이벤트도 이제 축제는 아닙니다. 동해비엔날레라는 국제행사도 시작해갖고 직지축제, 옥선축제, 청원생명 큰잔치, 세종대왕과 초정야수 축제 여러 개의 축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 대표 축제는 없죠.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문화부에서 지정한 인증한 대표 축제도 사실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축제를 어떻게 사실 통합하고 조정하고 가지고 핵심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죠. 그리고 도농교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지대가 시골이지 않습니까? 농촌이고 예술인이나 문화기반 시설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골 지역의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 문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도시민하고 농촌 사람들이 교류하고 교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서 사실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연 연습장이라든지 소공연장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갤러리라든지 좀 작은 미술관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공연 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레지던시 콘텐츠 같은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장이나 동아리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하고 예술인들이 사실 결코 이렇게 겉으로 보는 화려함과 달리 안에서 사실 좀 많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창작 환경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풍요롭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 그런 시스템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청원구는 문화재단이 없으니까 청주시가 있는 문화재단이 통합청주의 어떤 새로운 문화의 어떤 중심에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럼 거기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기타 등등의 그런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 분야의 거버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버넌스와 함께 사실은 문화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 그 일을 하는데도 사실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역문화지원법에 보면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돼 있고 문화지구도 이제 선정하게 돼 있고
지역 자치단체별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관련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콘텐츠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문화도시 만들고 문화지구 만들고 또 이 시민사회의 어떤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로 풍요로운,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위해서는 저는 우선 해야 될 게 청주시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 자료집 만들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나 담론이나 어떤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조례, 통합청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종의 좀 행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선행될 경우에 진정한 청주가 통합청주시로서 문화도시로 또는 문화복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청주 예총을 맡고 계신 오성준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을 하게 되면 많은 예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 정책을 할 때 있어서 이 문화예술이 좀 더 문화산업 융복합 기술적인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청주의 예술인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예술인들을 어렸을 때부터 발굴을 하고 또 육성하고 지원을 해줄 것이고, 또 예술인도 있지만 사실 우리 충청북도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예술 행정가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동안 키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 문화가 발전하려면 예술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 행정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산업부 전문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좀 전에 변강석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맞는 예술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와 청원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아직까지 청주가 하면 대표적인 예술은 없지만은 집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예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집지와 또 청원 초정의 세종대왕 이야기, 이러한 무궁한 굉장히 문화적 예술적인 소재들이 상당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또 훌륭한 예술인과 함께 우리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가 있는 정체성 있는 우리 충북만의 청주만의 그런 문화를 개발하고 또 이것을 문화 상품으로 탄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문화예술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와 충북을 청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대도 말씀했듯이 영재 발굴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지역에 있는 지역 교육청과 함께 연결을 해서 각종 경연대회라든지 또 축제를 발굴해서 영재를 발굴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축제라는 것은 어떤 예술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예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축제는 예술인과 함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표적인 시민축제로서 승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이런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 예술단체가 자생력을 키우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예술문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술문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통합 청주시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청주시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문화로 풍요롭고 문화로 행복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맥을 이어가서 이제 문화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들 입장에 서서 일상 속에서 숨쉬는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지와 또 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우리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가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이창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하는 그 100명의 그 사회가 구성이 되면 한 30% 정도만 일을 한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70%의 만족은 어디서 찾을까 했더니 결국에 그 일하는 30%와 일하지 않는 70%까지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화거든요. 특히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예술인데,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술가들은 그동안 그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판을 차려놓으면 와가지고 즐기거나 아니면 즐겁게 해주세요를 이제 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은 아직도 중심에 와서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는 예술가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자꾸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에 계속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낙후된 도시에 예술가들을 투입해서 문화로 도시를 재생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그 돈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최첨단 도시에 가서 편안한 학군과 좋은 학군에 자식들을 보내면서 살고, 예술가들은 낙후된 환경에 가가지고 예술가들의 그 끼와 그 열정으로 도시를 낙후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대를 이어서 문화예술가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그리고 도시가 슬램화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본인은 슬램화되는 이런 것을 계속 잉태가 될 거거든요. 그런 큰 문제는 사실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의 올바른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도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이것이 도시가 발전이 되는 거지, 도시에 낙후가 된 곳에 예술가들을 투입한다고 해서 도시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파트 도시를 짓게 되면 그 보도 제한을 풀면서 뭐 1층을 뭐 공원화를 시키면 보도 제한으로 몇 층을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 부지 내에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건설 회사가 이익을 차려야 되니까 다시 보도 제한을 풀어서 몇 층을 더 증설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유지가 되는데, 그곳에 왜 문화와 예술가들을 위한 자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공간이 존재가 된다면 도시 내에서도 그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도시 자체를 만들 때 계획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A동 같은 경우는 문학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그 몇 층에 대해서는 다 문학가와 그리고 문학가들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어찌 보면 예술가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생활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는 어떤 이런 정책이 있다면 이거는 뭐 미래에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이 질문과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지원금의 지원 방향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활동비의 보조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술가의 지원 방향은 사실 주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거에서 출발이 되면 그거 외의 거는 사실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술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예술가들의 지원을 보면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프로젝트 비용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 비용은 이런 데서 뭐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결국에 예술가들이 자기가 생활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비를 돌려서 자기 생활비로 이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에서부터 모든 작가 지원책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예술가들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작가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올바른 지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의 개념을 상금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예술가들의 지원을 얘기할 때 항상 도민과 그리고 그 예술을 노출될 수 있는 어떤 대중들을 대상으로 많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가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나 축제 어떤 하는 방식도 그 축제의 질과 그런 그 높은 예술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왔다 갔느냐 그리고 몇 명의 주민이 참가했느냐 이거에 대해 한정적이 있는데 이것이 뭐 하루면 끝나는 축제가 거의 대다수고 근데 그런 축제 아니면은 대다수가 동원되거나 이런 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한 성과주의에서도 그 품평하는 성과의 그 양질을 체크하는 것이 그 발전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은 아이템과 좋은 것이 있더라도 꼭 그쪽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정책을 펼 때도 그 예술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어떤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가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까지도 같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 현실과 대안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그 얘기하신 A동은 문화, 뭐 B동은 미술 이거를 좀 아파트 건설 회사에 좀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김승환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번 네. 6월 4일 날 예술 6기의 네. 광역과 기초의 후보들이 네. 이런 정책을 받아서 당선됐을 때 시행하도록 하는 네. 그게 주 네. 목적이죠. 네. 네. 그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예. 왜 아주 잘했어요. 아니, 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큰 비전이 네. 있는 거고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 건데 이창수 씨 하신 말씀은 네. 아주 그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이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그 정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광역과 기초의 그 선거에서는 공공의 예술 정책이 중요합니다. 공공문화정책, 공공예술정책. 이 공공이라는 것은 도민들, 시민들과 예술가가 모두가 다 공통의 의제, 예술적으로 행복해지는 이러한 그 비전, 이런 걸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도민, 시민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예술적으로 돼야 됩니다. 도민들, 시민들이 예술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이제 생활예술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러면 도민, 시민만 되면 되느냐? 아니죠. 이 청주시의 모든 정책이 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근간으로 하는 도시계획, 또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환경정책,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여성정책, 이래서 수없이 많은 정책이 전부 문화예술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설계된 다음에 정책적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시는 이 후보님들이 꼭 그거를 좀运用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은 이 두 가지 균형 발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그 문화예술에는
국가적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문화시설도 그렇고 예술적 또 예술 가적인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그리고 이거는 중앙정부의 요청을 해서 국가 안에 불균등을 해소하는 이건 강력한 정책을 펴야 되겠고, 또 충청북도 지사 후보님들은 청주 중심주의, 청주 청원이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단양, 제천, 영동, 봉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모든 시설과 예술적인 이 프로그램을 이 청주 청원을 불이익을 좀 주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처럼 보이는 곳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민선 6기의 꼭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의 문제는,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진정성에 비해서 예술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전업예술가가 있으면 그 중에 1명, 2명 정도만 그 시장적인 가치를 찾고 나머지 98명은 아주 고통과 가난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술가의 필연적 시장 실패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지원책이 직접 지원을 할 때는 거의 실패합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술가한테 돈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이제 차츰 사라지고 프로그램도 더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 한 2, 3년 후에 보면 그게 더 나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공공의 세금이니까. 간접 지원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엘리트 예술과 생활예술이 있는데 이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 도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향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 민선 6기 때는 과감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하고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혼선이 돼서 예술가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 시민들은 우리는 박탈당했다 이렇게 하는 갈등이 좀 생기니까 예술가는 시장 실패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만들고 이 도민들 향유자는 본인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생활예술의 중심,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게 우선 필요한데, 핵심은 이 균형적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청주에 살고 그렇지만 이 청주, 충주보다도 나머지 지역에 지원해주는 공약도 하고 실제 됐을 때 과감하게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작가나 일반 이제 향유자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또 각자의 생활 에너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향유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어진 의제는 다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좀 전에 변광석 부장님이 네. 우리 충북 지역 내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 저는 가장 공감하는 것이 뭔가는 예술 행정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직에 공직 없다는 것이죠. 즉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에 있으면서 10여 명이나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정책이 어떠한 중심이 없이 지자체의 장이나 아니면 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쉽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길로 가야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그 장애에 의해서 좌우된다거나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방행정의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말 그 특채해서 문화예술 행정을 전공한 그런 분들로서 이렇게 충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 민선 6기에는 네. 이 문화시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공간 대비, 인구 대비 공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또 도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문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규모 전문 공간을 확충해 주시고, 우리 충북 지사님 후보님들은 신분인데 이 충북 문화예술 복합센터를 좀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에 가면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계적인 규모의 공연과 전시가 대전에 활동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대전보다 충주가 역사, 문화, 예술은 적어도 우리가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주처럼 통합도 됐고, 또 이 충청도가 문화사회, 그 문화의 그 전망을 가진다면 대전문화예술의 전당보다 크고 효과적이면서 그 체계적인 그러한 그 문화예술 센터를 꼭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연구소도 들어가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그다음 행정공간, 또 야외 또는 이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 이러한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콤플렉스를 우리 충북이 먼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을 해서 우리 지사님 후보님들은 충북 문화예술 복합 콤플렉스, 이게 이제 어떤 명칭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꼭 민선 6기에는 건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이미지, 충북에 대한 문화 이미지를 보니까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이 대다수고 아주 부정적이 제법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도민들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도서, 책 읽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 가거나 했었을 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청주에서 왔다거나 충북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문화예술 기획 정책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책의 가장 중심은 그 도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주 시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사실 문화예술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정책이 잘못돼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 나눠야 되겠지만 잘못은 지역의 예술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에 대한 대변을 항상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우리 재단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과 그런 것이 병행이 되면 민선 6기에 와서는 분명히 훨씬 좋은 문화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그 소중한 의견들은 지면에 잘 반영을 해서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큰 방향 제시를 하는 나침판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